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인기 화제 기사 중에 하나였죠. 이 말을 화제 인기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 사람이 개에 물려 숨졌는데 다 유명 인사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유명 한식집이죠. 한일관. 옛 어르신들 다 아는 집입니다. 이 집 사장인 김모 씨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유명 사람, 이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 씨. 이 최시원은 남자입니다. 이 남자 연예인, 이 사람이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요. 이 개한테 한일관 사장이 물린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폐혈증인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이 개한테 물린 뒤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시원 씨가 키우던 개, 이 개 종류가 프렌치 불도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도그는 불도그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개량을 했다 그래서 아마 프렌치 불도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그때 한일관 사장은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었고 밖에 있던 이 프렌치 불도그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더니 사람 종아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물론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런 개는 왜 맹견으로 분류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맹견 분류라는 건 이제 그 나라에서 지정해놓은 품종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투견에서 개량된 지금 현재는 가정견화되어 있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실내견으로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본성은 좀 남아 있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물려고 하는 습성들은 지니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견종 품종에 맞게끔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미흡한 상태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고 당시에 저 프렌치 불도그는 이 목줄도 하지 않았고 입마개는커녕 목줄까지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거의 좀 무신경하다고 할까, 무방비 상태에서 이 개가 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입마개 정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거죠? 네, 입마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은 보통 반려인들이 보호자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거나 예. 아니면 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은 예. 평상시에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입마개를 해주는 것도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을 해서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맹견으로 분류돼 있으면 입마개는 또 필수 조항이지만 이렇게 가정견으로 또 입마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것은 개들이 사납거나 물 확률이 높은 강아지들은 안전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관 대표 김 사장이 개에 물린 지 닷새 만에 이 최시원 씨 가족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바로 그 사고를 일으킨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인명피해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앞서서 발생한 인명사고 이거에 대한 죄책감, 경각심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이번 사고가 이 개가 사람을 본 첫 번째 사고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번 사고는 이제 지난 30일 날 일어났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두 개의 사진은 그 이후에 30일 이후에 3일 있다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개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5일 있다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최수원 씨가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한 김 씨의 상태를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을 물었고 네. 이런 물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최근 사진 올리거든요. 네. 당일 사진 또 그때 실시간으로 사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다면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적어도 목줄을 한 상태여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이 다친 상태라면 개에 대한 사랑이 크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자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6일 있다가 안타깝게 이 김 씨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 그 이전의 상황을 모르고 올렸던 사진이라 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프렌치 불도그는
이제 사람까지 무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1회 교육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애완견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원래 태생이 이제 맹견입니다. 이 교수님, 이제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교육을 시켜야 이 사람 무는 버릇을 좀 없앨 수 있는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걔들 이제 공격 성향이 있거나 성격이 강한 반려견이라고 하면 네. 정규과정 프로그램들이나 일일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개가 성격이 강하다 네.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네. 복종 교육 중에 특히 이제 앉아 엎드려 기다려 예절 교육과 네. 산책 예절 교육에 가장 필수가 되는 것이 이제 주인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통해서 네. 개들이 흥분하는 상태를 줄여주는 것을 교육을 반드시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서 이제 산책을 할 때 개들의 행동은 보호자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 네. 가령 산책 나갔을 때 이제 사람 보고 짖거나 다른 개들 보고 막 짖는 강아지들은 네. 짖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흥분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차분하게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과 사람들이 왔을 때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네. 흥분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필요로 합니다.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우리 왜 속담에 보면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개들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네. 처음에는 주시를 합니다. 예. 특정인 곳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집중을 오랫동안 하면 주인이 개를 부르더라도 주시한다는 거 이미 경계심이 시작되는 거고요. 아. 경계심이 시작되는 단계가 다음에 짖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짖으면 이제 흥분을 하게 돼 있고요. 네. 흥분을 하면 또 으르렁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나는 언제든지 너를 공격할 의사가 있다는 감정 표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주시를 하거나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행위를 하면 바로 개를 차분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단지 속담일 뿐이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개를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뭐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자, 이분들의 지금 현재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반려동물 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 이제 숫자도 점점점 늘어나 있고요. 네. 늘어나는 숫자만큼 제도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그 인식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반려인들은 비반려인을 위해서 예절 교육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려인도 패티켓이라고 해서 내가 지켜야 될 준수 같은 거 법규를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요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우리 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물론 보호자가 있었을 때 우리 개는 차분하고 안정적이거든요. 네. 하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은 놀랄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네. 이럴 때는 저 반려견이 비춰지는 시선은 위협과 사냥 습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면을 볼 수도 있고 목줄을 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반려견도 안전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티켓을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패티켓을 준수하는 사람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올바르게 패티켓을 지키는 사람 같이 함께 요거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는 개 또는 개를 키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다소 위험해 보이는 개를 어떤 막다른 공간에서 맞닥뜨렸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이제 새로운 내가 정말 반려견이 무섭다. 네. 무섭다 하면 감정 표현을 크게 돌출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무서우게 되면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네. 많고요. 그다음에 사태지나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러할 경우에는 개들은 자기 반사 행동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더 취하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무섭다 했을 때는 또는 반려견이 다가온다 했을 때는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지 마시고요. 그 자리 가만히 서서 먼 산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게 되면 걔는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사고가 생긴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한일관 그 김 사장을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프렌치 불도가 이제 튀어 들어온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뭐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어떻게 뒤로 돌아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네.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말이죠. 네, 그래서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사전에 저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겁니까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으로 갑자기 뛰어 들어오는 개, 그런 개가 있을 때 가령 저리 가 이렇게 소리를 칠 수도 있고 가령 뭐 발로 이렇게 앞으로 좀 내지르는 듯한 신용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사람의 본능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본능이 있기 때문에 네. 자극적인 행동을 했을 때 개들은 더 달려들게 돼 있거든요. 하하. 예, 그래 1차적으로 그 개가 왔을 때 네. 그래서 보호자 역할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반드시 그래서 저희들이 가장 강조하는 것이 목줄을 반드시 매주세요. 그다음에 사람들 물었던 경험이 있거나 사람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취했을 때는 개를 먼저 통제하는 개념을 시켜주세요. 목줄이 끌어진다는 것은 결국 내가 반려견을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문제가 생기기도 자, 합니다. 이 교수님, 그리고 이제 개를 키우는 분들이 여러 가지 종류의 목줄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어떤 목줄은 보기에는 뭐 2, 3m밖에 되지 않는데 사실은 수십 미터까지 늘어나는 그런 목줄이 있어요. 이 목줄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목줄에 대한 규제는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반려견이 내 주인의 보호자 말을 잘 컨트롤 가능하고 사람과 사회성이나 이 모든 것이 잘 길들여져 있으면은 줄을 느리고 짧게 만드는 것은 네. 주변 환경 여건에 따라서 보호자들이 해줘야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사람이 다가오거나 강아지나 또 다른 사물이 다가왔을 때는 목줄을 주인 옆에 가볍게 당겨서 주인 옆에 있게끔 만들어 주시고 아무도 없을 때는 개를 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넓게 줬다. 이것은 이제 보호자가 목줄을 줄였다, 넓혔다. 이것을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개한테 한 3번 물렸는데요. 아, 그러세요? 제가 기르던 개한테는 안 물렸어요. 예. 저는 개에 대해서 사랑도 있지만 공포심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네. 이게 저는 5살 때, 12살 때, 19살 때 이렇게 3번 물렸는데 아. 그 아주 작은 종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진돗개한테까지 물려봤어요. 아. 근데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지금 패티캣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패티캣이 뭔지는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크게 이제 5대 패티캣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첫 번째가 뭐냐면 엘리베이터나 현관에 있을 때는 안고 나온다는 거 아. 하나가 있고요. 풀어놓지 말고 예. 목줄도 필요 없다. 그때는 몸에 무조건 안 안아야 되는 예. 거죠. 그리고 나서 예. 그다음에 이제 목줄을 하고 당연히 맹견이 입마개까지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안전장치를 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실제 대중교통으로도 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때는 네. 반드시 가방에다가 아. 이런 그 애완견이나 애완묘를 넣어서 해야 된다는 예. 것.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애들 이제 산책시킬 때에도 반드시 배변 봉투 같은 거 꼭 네. 사용해야 되는 거 네 번째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5번째가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지자체 그 동물들에 대한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등록하셔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식표도 함께 지참을 해야지 사실 이게 인식표를 지참하지 않는 것도 네. 이것도 일종의 불법이라 사실 과태료가 부과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패티켓에 대한 게 먼저 있다면 사실 이번과 같은 안타까운 인명사고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사고라서 이거는 사후 조치보다 사전 조치, 예방 조치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리고 개에 물리면 아픈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병원에 가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겉보기에는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네네. 반드시 병원에를 가야 됩니다. 네. 이 교수님.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고를 일으킨 개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가 짐승인데 무엇을 알까? 그래서 그 사후 처리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한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렇게 사람을 물었고 그 사람이 결국은 이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더 알아봐야 되지만 아무튼 이제 숨을 거뒀습니다. 이런 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이제 예를 들어 선진국 같은 예를 들어 보이면은 네. 그것을 이제 정부에서 개를 압수를 하거나 안락사를 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네, 우리나라도 이제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다 더 하나씩 개선해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물행동 교정 전문가 이웅종 연암대 동물보호계열 교수 말씀을 여기까지 듣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얘기를 조금만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염 교수님, 네. 지금 이제 한일관 김 사장 결국 이제 그분은 세상을 떴는데 그게 개한테 물린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논란이에요.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 있죠? 지금 일단 1차 원인은 개에 물린 것은 맞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이제 개에 물렸을 때는 뭐 직접적으로 급소를 공격해서 사망한다든지 또는 네. 뭐 광경병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엔 좀 특이한 케이스죠. 폐혈증에 의한 사망인데 네. 이 폐혈증이라는 것이 그 미생물이나 바이러스가 혈액에 침투해서 그것이 이제 심각한 합병증을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그
병원에서 과실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에 의해서 물렸던 그 부분이 직접적으로 이 폐혈증으로 전이 됐는지 그 부분은 사실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피해자 측에서 부검을 요청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금 최시원 씨 측이 아직 젊은 사람들이고 이들에게 어떤 죄책감을 부여하고 싶지 않다라고 해서 부검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정확한 사인을 밝힐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사인이 밝혀졌다라고 하면 직접적인 원인도 밝혔을 수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사망을 했을 때는 이제 과실치사 혐의까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만약에 적용됐다라고 하면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도 사실은 지금 불분명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저 과실치사는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수사는 진행할 수가 있는데 네. 과실치사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인과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개 관리를 잘못하면 누군가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예견 가능성은 둘째치고 일단 인과관계와 관련해 가지고는 피해자 유족들 측에서 부검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네. 개가 공격을 해서 폐혈증 사망까지가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인과관계 규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내사 종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피해자 입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생활 공간, 우리 흔히 그런 얘기 많이 하지요. 공동생활, 그 대표적인 공간이 바로 아파트입니다. 연립주택도 물론 포함이 되겠고요. 그 다음이 동네에 있는 공원들. 요즘 웬만한 공원은 이 동네는 다 공원이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고 이웃집 주민들이 기르는 여러 가지 애완동물을 우리가 맞닥뜨릴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데 일단 전 변호사님 일단 대표적인 애완동물이 이제 개일 텐데 일단 물렸다. 내 몸을 어떻게든지 상처를 좀 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하천이 있어요. 네. 근데 주말에 거기를 나가면 거의 사람 반 개 반이거든요. 하. 근데 저도 개를 별로 안 좋아해서 개가 이렇게 나한테 올 것 같으면 저는 이렇게 딱 서가지고 같이 노려봐요. 그러면 개 주제에 어디 사람한테 딱 이렇게 쳐다보고 네. 있으면 깨갱하고 가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이거를 보고 앞으로 내가 물렸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다 경각심을 들어서 찾아봤더니 네. 일단 그 상처 부위를 생리식염수로 소독을 해야 되고요. 예. 그다음에 지혈을 하고 피가 나오면 지혈을 하고 병원 응급실로 바로 가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광견병 검사는 필수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 조사들을 했는데 결국은 또 다른 어떤 2차 감염이나 또 다른 가령 평소에 어떤 지병이 있을 경우에 개한테 물린 것이 심리적으로 또는 의학적으로 그 병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경우는 없는지 이제 거기까지도 걱정이 미치게 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이 개로 인해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개 주인이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처벌을 받거나 배상을 해야 되는지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교수님, 네. 외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의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 이 애완견이나 애완묘 이런 반려동물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사회적 논의가 훨씬 더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요. 네. 사실 거기와 관련된 법규도 더 빨리 제정이 됐고 네. 사실상 법규도 훨씬 더 엄격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일단 사람이 개를 물었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우리 미국 돈으로 한 $1,000 정도 이상의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일명 위험한 개법이라는 게 제정이 돼가지고요. 네. 이게 사람을 물어서 상처를 입히게 되면 이게 최대 5년형까지 가고요. 만약에 사망에 이른다? 최대 14년형까지 가기 때문에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맹견을 키우려면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요. 네. 당연히 맹견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 개 주인이 견주가 당연히 그 교육센터에 가서 교육을 또 받아야 됩니다. 네. 이거는 뭐 독일도 그렇고요. 네덜란드도 그렇고 흔히 개 문화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흔히 말하는 맹견 종류가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분류에 따라 가지고 교육을 다 받게끔 되어 있거든요. 당연히 이런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졌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개뿐만 아니라 개 주인에게 상당한 그 책임을 묻고 있는 거죠. 네. 영국의 경우 사나운 개를 키우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이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마치 엽총 같은 이제 위험한 총기류를 소지를 하려면은 사법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사나운 개도 마찬가지다. 물론 영국 법원에서는 그 개 주인이 이 맹견을 기를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들여다보겠지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제도가 제대로 갖춰 있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이 문제가 지난주에 발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면서 나왔던 토론 중에 하나가 이 가해를 한 이 사나운 개, 사람을 죽게 만든 이 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락사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안 하는 모양이죠, 우리는. 예, 우리나라 법에 안락사를 해야 된다고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에요. 예. 외국같이. 그런데 이게 형법에 보면은 범죄 행위에 제공된 물건에 대해서는 몰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국가가 몰수를 해가지고는 그럼 소유권이 국가한테 귀속이 되니까 이거를 안락사 하는 게 이게 사실 법적으로만 보면 그 문헌상으로만 보면은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네. 근데 이 개가 한 번 사람을 물었으면은 다음에 또 옆집 사람 또 물수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얘가 사람처럼 교육을 한다고 해가지고는 개도 될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렇다면은 이것도 뭐 흉기 소지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냥 안락사를 시키는 게 외국처럼 그렇게 확실하게 규정을 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네. 흔히 이 학교 폭력이 벌어지면은요, 그 가해 학생의 부모가 보이는 반응이 우리 아이가 그럴 리 없을 텐데, 이런 반응이 첫 번째 보통 보이는 반응일 때가 있습니다. 개주인, 내 개는 그럴 리 없다. 또 이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개 주인들의 위험한 착각, 이제 이런 건데, 전반적으로 우리 개를 키우거나 뭐 다른 반려동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전반적으로 좀 의식 개조 운동이라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개는 없지만 예. 100% 안전한 개도 없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나의 개는 귀엽죠. 네. 막 가족 같고요. 귀여운데 남의 개는 정말 무서운 존재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 패티켓이라고 하죠. 그래서 에티켓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인식상에 일단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사실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물론 이제 맹견에 대해서 한 5가지 종류와 그 잡종견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예. 실제로 뭐 적발됐을 때는 1차가 5만 원, 2차가 7만 원, 3차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뭐 처벌이 굉장히 미미한 상태이고 그리고 인식 자체가 나갔을 때 뭐 우리 개는 조그마니까 이 개가 뭐 사람을 위해를 가하겠어라는 생각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뭐 자동 목줄이라고 해서 한 50cm, 60cm까지 굉장히 길게 늘어나는 그런 자동 50m. 목줄, 50m, 아, 네, 예, 잘못 예, 말씀드렸습니다. 예. 50m, 60m까지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개들의 목줄이 있는데 네. 개들이 약간 덩치가 큰 개 같은 경우는 그 주인이 잡고 있는 그 목줄의 힘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도가 있습니다. 그럼 예. 자동 목줄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인마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뭐 개 주인들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 조그만 개가 자신들한테 뭐 어떤 사람들한테 달려들면 이 조그만 개가 당신에게 무슨 위해를 가하겠어? 웬 호들갑이냐? 예. 이런 인식들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보면 뭐 1월 24일 날 셰퍼드의 7세 어린이가 2명이나 사망한 사건, 상해당한 사건도 있었고요. 네. 4월 20일 날 충북 단양에서 50대 남성이 상해당한 사건 등 계속적으로 지금 개에 물려서 상해를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망하는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법적인 정비도 분명히 필요하고 또 이런 인식 자체의 좀 전환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정말 우리가 이 밀집된 형태의 도심 생활을 하면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정말 필요합니다. 이 개가 무서운 정도가 아니고요. 어떤 여성들은 이 인도에 비둘기가 몇 마리 있어도 거기를 지나치지 못하고 멀리 돌아가는 여성도 있습니다. 하물며 개한테는요, 더 큰 경각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데, 이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이미 지난 9월부터 이 반려동물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맹견관리법 제정 국민청원이 올라와 있다고 합니다. 최시원 씨 가족 맹견 사고 이후에 이제 그 여론이 더 들끓고 있는데, 이 정부가 좀 나서야 될 시점 같아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뭐 사람의 안전뿐만 아니라 또 지금 천만 애견 을 키우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 법은 반려동물을 위한 법도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단순히 훈련의 문제만 아니라 이 보호자들에 대한 그 견주들에 대한 교육도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개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기여도가 많습니다. 충성심도 높고요. 예. 또 정서적인
정서적인 교감도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외로운 현대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분명한 건 이 개들은 약간 좀 강하게 말하자면 길들여진 늑대종입니다. 네. 여전히 공격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서열이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법적으로도 이 맹견에 대한 분류와 그다음에 교육에 대한 의무사항,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개에 대한, 동물에 대한 권리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 동물에 대한 권리를 그 동물의 주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동물에 대한 의무도 그 주인들이 함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고로 연예인 최시원 씨가 출연 중인 드라마에도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최시원 씨 드라마 하차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시원 씨는 사고 당시 현장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가 저지른 직접적인 사회적인 문제가 아닌데, 자, 이런 경우에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감당해야 됩니까? 일단 법적 책임을 물어보신다면은 네. 왜 CCTV상에 당시에 그 개를 데리고 외출하려고 서 있던 여성 있잖아요. 네. 목줄 안 묶고 그 여성한테 물어야 될 것이고,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신다면은 이 견주에 대해서 개에 대해서 견주로 등록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책임을 내겠고, 근데 지금 유족 측에서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겠다고 하니까 네. 최시원 씨가 법적인 책임을 질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데, 네. 이게 또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예. 최근에 주말 드라마에 지금 출연하고 계시는 공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다가 뭐 3일이라든지 5일 그 사고 발생 이후에도 그 인스타그램에 그런 생일 파티 사진이라든지 목줄을 안 묶고 공원을 산책하고 있는 그런 사진들이 올라온 거에 대해서는 해명도 필요하고 당분간 팬들의 비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려견의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는 동물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면서 상속도 인정을 해줘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마당에서 개를 키우다가 마루로 끌어올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애기만 하고 어떤 권리도 인정하지 않고 거기에 상응하는 그 개에 대한 의무, 뭐 예를 들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안락사를 취한다든지 그런 책임 의식도 너무나 미비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안정적이거든요. 네. 하지만 돌발 상황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반려견을 싫어하는 사람은 놀랄 수도 있고 소리 지를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고, 네. 이럴 때는 저 반려견이 비춰지는 시선은 위협과 사냥 습성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공격적인 걸 볼 수도 있고, 목줄을 매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반려견도 안전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패티켓을 반드시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나 하나쯤이야 괜찮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네. 패티켓을 준수하는 사람도 사실 정말 많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올바르게 패티켓을 지키는 사람 같이 함께 요거도 먹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 교수님, 그렇다면 이제는 개 또는 개를 키우는 사람 입장이 아니라 이렇게 다소 위험해 보이는 개를 어떤 막다른 공간에서 맞닥뜨렸다든지 이제 이럴 경우에 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보통 이제 새로 내가 정말 반려견이 무섭다. 네. 무섭다 하면 감정 표현을 크게 돌출하는 것보다 보통 이제 무서우게 되면 움찔움찔하는 경우가 네. 많고요. 그다음에 사태지나 발로 차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이러할 경우에는 개들은 자기 반사 행동에 의해서 오히려 공격적인 모습을 더 취하게 되거든요. 네. 만약에 정말 무섭다 했을 때는, 또는 반려견이 다가온다 했을 때는 소리 지르거나 도망치지 마시고요. 그 자리 가만히 서서 먼 산을 이렇게 지그시 바라보게 되면 개는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쉽게 포기하는 기본적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말씀을 제가 반박하려는 것은 아닌데요. 이번에 사고가 생긴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한일관 그 김 사장을 보면은 이제 엘리베이터 안에서 가만히 서 있었단 말이죠. 근데 문이 열리자마자 프렌치 불도가 이제 튀어 들어온 거예요. 저런 경우에는 뭐 먼 산을 바라본다든지 어떻게 뒤로 돌아설 그런 시간적 여유도 없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 말이죠. 네, 그래서 반려견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지난주에 우리 사회를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그런 인기 화제 기사 중에 하나였죠. 이 말을 화제 인기라고 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만, 사람이 개에 물려 숨졌는데 다 유명 인사들이 관련돼 있습니다. 유명 한식집이죠. 한일관. 옛 어르신들 다 아는 집입니다. 이 집 사장인 김모 씨, 여성입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유명 사람, 이 가수 겸 배우인 최시원 씨. 이 최시원은 남자입니다.
이 남자 연예인 이 사람이 키우던 개가 있었는데요. 이 개한테 한일관 사장이 물린 겁니다. 그런데 일주일도 못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폐혈증이다 아니다 뭐 이런 논란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이 개한테 물린 뒤 엿새 만에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최시원 씨가 키우던 개, 이 개 종류가 프렌치 불도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도그는 불도그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개량을 했다 그래서 아마 프렌치 불도그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렸는데 그때 한일관 사장은 엘리베이터 안에 타고 있었고 밖에 있던 이 프렌치 불도그가 엘리베이터 안으로 뛰어들어더니 사람 종아리를 물어버린 겁니다. 물론 치료를 받았죠. 그런데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이 교수님, 네. 이런 개는 왜 맹견으로 분류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네, 맹견 분류라는 건 이제 그 나라에서 지정해놓은 품종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프렌치 불독 같은 경우는 예전에 투견에서 개량된 지금 현재는 가정견화되어 있는 품종 중 하나입니다. 예. 그래서 실내견으로서 이제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본성은 좀 남아 있을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강아지라는 것은 언제든지 물려고 하는 네. 가령 산책 나갔을 때 이제 사람 보고 짖거나 다른 개들 보고 막 짖는 강아지들은 네. 짖기 시작한다는 것을 이제 흥분을 하는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을 차분하게 안정화를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과 사람들이 왔을 때 앉아서 가만히 기다리고 사람과 소통을 할 때 네. 흥분되지 않게끔 교육을 시켜주는 것이 제일 필요로 합니다. 방금 떠오른 생각인데요. 우리 왜 속담에 보면은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 근거가 있는 얘기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이제 개들의 행동을 보시게 되면 네. 처음에는 주시를 합니다. 예. 특정인 곳에 집중을 많이 하게 되고 네. 집중을 오랫동안 하면 주인이 개를 부르더라도 주시한다는 거 이미 경계심이 시작되는 거고요. 아. 경계심이 시작되는 단계가 다음에 짖게 돼 있어요. 아, 예. 예, 짖으면 이제 흥분을 하게 돼 있고요. 네. 흥분을 하면 또 으르렁거리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이것은 나는 언제든지 너를 공격할 의사가 있다는 감정 표현들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들이 이제 보호자분들이 주시를 하거나 짖거나 으르렁거리는 행위를 하면 바로 개를 차분하게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자,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 아, 단지 속담일 뿐이다. 이렇게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사회에서 이 개를 키우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뭐 1000만 명이 넘는다 이런 통계도 있던데요. 자, 이분들의 지금 현재 인식이 어디까지 와 있다 이렇게 평가하세요? 네, 지금 반려동물 문화가 점점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이에 따라서 반려동물 이제 숫자도 점점 늘어나 있고요. 네. 늘어나는 숫자만큼 제도적으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그 인식을 더 해줘야 되거든요. 네. 반려인들은 비반려인을 위해서 예절 교육을 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반려인도 패티켓이라고 해서 내가 지켜야 될 준수 같은 거 법규를 지켜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런 것이 이제 요즘 제일 큰 문제 중 하나가 우리 개는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제일 많이들 하시잖아요. 네. 물론 보호자가 있었을 때 우리 개는 차분하고 하는 습성들은 지니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견종 품종에 맞게끔 개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지금 미흡한 상태가 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사고 당시에 저 프렌치 불도그는 이 목줄도 하지 않았고 입마개는커녕 목줄까지 안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제 거의 좀 무신경하다고 할까 무방비 상태에서 이 개가 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입마개 정말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왜 이러는 거죠? 네, 입마개 같은 경우는 이제 해줘야 되는 것은 보통 반려인들이 보호자분들이 더 잘 알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사람들에게 으르렁거리거나 예. 아니면 물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것은 예. 평상시에 관리 시스템이 있어서 입마개를 해주는 것도 좋고 더 중요한 것은 반드시 목줄을 착용을 해서 안전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네. 보통 이제 맹견으로 분류돼 있으면 입마개는 또 필수 조항이지만 이렇게 가정견으로 또 입마개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이것은 개들이 사납거나 물 확률이 높은 강아지들은 안전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 한일관 대표 김 사장이 개에 물린 지 닷새 만에 이 최시원 씨 가족들이 이 소셜 미디어에 여전히 목줄을 하지 않은 채 바로 그 사고를 일으킨 개를 데리고 산책하는 사진이 또 올라왔습니다. 인명 피해가 다시 한번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아니 그걸 떠나서 이 앞서서 발생한 인명사고 이거에 대한 죄책감, 경각심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이번 사고가 이 개가 사람을 본 첫 번째 사고가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다른 사람을 물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이런 상황에서 실제 이번 사고는 이제 지난 30일 날 일어났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이 두 개의 사진은 그 이후에 30일 이후에 3일 있다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게 바로 개의 생일 파티 사진이었고요. 그다음에 5일 있다가 하나 올라왔는데 그거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를 찍은 사진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때 상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최수원 씨가 이 지금 이번에 안타깝게 사망한 김 씨의 상태를 몰랐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긴 합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에 걸쳐서 사람을 물었고 네. 이런 물은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보통 우리가 이제 인스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최근 사진 올리거든요. 네. 당일 사진 또 그때 실시간으로 사진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네. 그렇다면 그 상황이 개인적으로 어떻다 하더라도 적어도 목줄을 한 상태여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사람이 다친 상태라면 개에 대한 사랑이 크더라도 좀 어느 정도는 자중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또 6일 있다가 안타깝게 이 김 씨가 사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이랬을 때 그 이전의 상황을 모르고 올렸던 사진이라 하더라도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평소에 프렌치 불도그는 이제 사람까지 무는 버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 1회 교육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데 애완견으로 만들고는 있지만 원래 태생이 이제 맹견입니다. 이 교수님, 이제 이런 경우에 어디까지 교육을 시켜야 이 사람 무는 버릇을 좀 없앨 수 있는가요? 네, 어렸을 때부터 걔들 이제 공격 성향이 있거나 성격이 강한 반려견이라고 하면 네. 정규과정 프로그램들이나 일일 교육 시스템 프로그램들이 지금 잘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개가 성격이 강하다 네.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된다면 이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가지고 네. 복종 교육 중에 특히 이제 앉아 엎드려 기다려 예절 교육과 네. 산책 예절 교육에 가장 필수가 되는 것이 이제 주인 옆에 따라다니는 교육을 통해서 네. 개들이 흥분하는 상태를 줄여주는 것을 교육을 반드시 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특히 이제 반려견을 데리고서 이제 산책을 할 때 개들의 행동은 보호자가 더 잘 알고 있거든요.